그런데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본질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막말 논란 이전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2021년 5월 2일 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그때 대표가 된 인물이 송영길.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돈 봉투가 뿌려진 것 아니냐, 이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 아니겠습니까? 본질로 돌아오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 때문에 지금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그러니까 사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분들에게 죄송하기 이를 데 없고,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 X를 하고 있는 미친들 아닙니까 이거? 그런 게 됐으면 검찰이 나를 소환했겠죠. 아무튼 소환하든 뭘 법정에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더 강한 톤을 할 텐데 단어는 점잖하게 할 것입니다. 송 전 대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이것이 무슨 중대 범죄라고 6개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어? 미친 X들. 정치적으로 송영길 내가 책임을 지을지언정 법적인 책임은 없다. 그러면서 문제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 조상규 변호사님, 송영길 전 대표의 주장대로 흘러갈까요? 어떻습니까?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실소요? 예. 허허. 지금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이전의 판결에서요, 대의민주주의, 정당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이미 판결이 됐고, 그때 당시에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미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모르시는데, 이미 앞전 이정근 그 사무부총장 재판에서요, 이미 국회의원 7명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서요. 이분들 집행유예형 받으면 향후에 국회의원 출마도 안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금 한 20명 정도, 총 2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20명의 국회의원의 총선 출마에 발목을 잡으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윤관석 의원 지금 구속돼서 자백 다 하셨고요.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서 본인 뭐라고 하셨습니까? 위법 수집 증거다. 아이고. 그랬더니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내가 다 동의할 테니까 이거 증거로 써주세요. 얼마나 악에 바치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모든 것을 검찰에다 다 제공하고 이걸 증거로 써달라고까지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이야기했겠습니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예. 뭐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돈봉투를 실제로 의원들에게 이렇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구속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의원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고, 근데 그 당시에 대표가 된 송영길이라는 인물은 돈봉투가 오고 간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그 사실관계는 드러나겠죠. 자,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아주 흥미롭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송영길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손을 잡고 당을 하나 띄울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비례대표 문제가 지금 병립형으로 갈 거냐 연동형으로 갈 거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구의 1당 2당이 비례대표까지 득표율대로 가져간다는 것은 다양성 원리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너무나 욕심이 많은 거고요.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저 역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의 당이 아니라 새로운 이 47석의 비례대표의 검찰 독재와 그런 정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전국구에 공간이 열리게 되면 조국 장관도 뭔가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것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박성민 최고 어떻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손을 잡고 뭔가 비례 신당을 만들 수도 있음을 시사했어요. 그게 뭐 잘 될까요? 잘 될까요? 의문입니다. 일단 예. 사실 저는 일단 선거라는 그 상황을 예. 좀
좀 본인의 명예 회복에 이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만약에 이 두 분이,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나 뭐 송영길 전 대표 이 분들이 굉장히 뭔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서, 그러니까 정말 정치권 안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또는 선거에서 크게 져서 본인이 좀 정치적으로 입지를 잃은 상황이라면 뭐 이런저런 가능성을 시도해보는 것이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두 분의 지금 이분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일들은 사실 다 법적인 사안들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예. 특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나왔죠. 2심 재판을 이제 예. 진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서 빨리 검찰에 나를 소환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야 본인들의 좀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재판의 결과도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혐의를 다 씻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선거라는 것을 이용해서 네. 무언가 본인의 명예 회복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겁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은 지금 박성민 최고 이야기한 것처럼 자녀 입시 비리 뭐 이런 혐의로 피고인 신분이에요.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시기의 문제일 뿐 피고인 신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송영길, 조국 둘 다 이게 피고인 신분인데 이들이 명예회복을 위해서 당을 만들어서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글쎄요, 김종혁 위원장님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기가 막히죠. 뭐. 저는 뭐 좀 전에 그 박성민 최고가 했던 얘기에 100%다 동의를 하는데요. 예. 그 국회의원이 무슨 범죄, 예를 들면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를 명예회복해주기 위한 자리입니까? 아이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민주당 분들 좀 껄끄러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표께서 대선에서 끝나자마자 길을 쓰고 개항까지 장소를 옮겨가면서 국회의원이 되신 이유가 뭘까? 그게 결국은 본인의 어떤 그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을 방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대표가 되시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당을 이용해서 그 자신의 어떤 방탄 국회도 열고 그 의원들을 동원해서 투표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반대 투표를 하도록 요구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국회를 이제 뭘로 봐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송영길 전 대표가 국회의원 출마, 또 그것을 뭐 비례대표가 됐든 뭐든 창당을 하든 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회의원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검찰 수사든 재판이든 이런 것들을 다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치국가죠.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부터 좀 해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매일 왜 국회에서 강조하는 얘기 있죠? 아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글쎄요, 국민 대표라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하는 대목이 있는 것 같고요.